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학시간 캡틴 차의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생식과 유전의 세 번째 단원인 멘델의 유전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 멘델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시죠. 쇽! 자, 멘델의 유전 연구 핵심 개념은요, 대리병질, 그 다음에 표현형과 유전자형, 우성과 열성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 목표는요, 유전 용어를 알고 멘델 유전 실험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선수학습 확인입니다. 생식세포인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하여 수정란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 그대로 얘기죠. 수정란을 형성하니까 수정이게 되겠죠. 사람의 수정과 발생 과정은 생식세포의 형성,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나날이겠죠. 기관 형성, 태아의 발달, 출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유전 용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 용어. 자, 씨 모양이나 꽃잎 색깔 등과 같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형질은 사람으로 따지면요,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귓볼이 부착되어 있고 불령이고, 그 다음에 보조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눈에 이 눈동자가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우리는 갈색이죠. 이런 것들이 형질이 되겠습니다. 형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가는 형질이 있겠죠. 쌍꺼풀이다, 외꺼풀이다. 이거 두 개는 대립형질입니다. 대립형질. 서로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죠. 자, 귓볼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부착형이거나 아니면 불형이 있습니다. 뚜렷한 대립형질입니다. 그 다음에 완두콩으로 따지면요, 완두콩이 둥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름진 게 있습니다. 대립형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형질이 구별이 되는 것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을요,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자, 대립형질은 방금 했고요. 다음에 자가수분입니다. 수분이란 말 자체가요, 가루 분자를 씁니다. 가루가 수정, 사람으로 따지면 수정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꽃은 식물이니까요, 그 같은 그루에 있는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 수분이랍니다. 수분. 자,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앉는 것을 수분이라 하는데요, 같은 그루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 자가수분을 하는 이유는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질을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타가수분입니다. 타가수분은, 수분은 수분인데, 다른 그루에 있는 꽃에 있는 꽃가루를, 그 다음에, 다른 그루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이는 현상을 타가수분이랍니다. 일반적인 수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타가수분을 하게 되면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서로 섞이게 돼서 자손은 잡종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잡종이 나오죠. 자,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합니다.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여도 계속 같은 형질만 나오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순종. 자, 순종은 또 우리나라 마지막 왕의 이름이 순종이죠. 자, 그 다음에 잡종은요, 대립형질이 다른 두 개의 개체를 타가수분합니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다른 거루가 있죠. 다른 거루에 있는 요것을 두 개를 타가수분하게 되면은 잡종이 됩니다. 잡종. 그 다음에 표현형과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있는데요. 자, 표현형은요, 완두씨가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것들 사람으로 따지면요, 뭐가 있으냐면 A형이다, B형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유전자형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자, 둥글다에 대한 표현형. 둥근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유전자형이 R, 대문자 두 개다가 R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한 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아빠의 생식세포부터 온 거, 요건 엄마의 생식세포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잡종이죠. 잡종 같은 경우에는요, 아빠는 둥근 유전자를 줬고요, 엄마는 주름진 유전자를 줬는데, 그런데 얘는 뭐로 표현이 되냐면요, 둥글게 표현이 됩니다. 왜? 대문자 R이 둥근 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두 개 다가 같이 있을 때는 둥글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열의 법칙에 벌써 나오게 되네요. 자, 우열의 법칙이 뭐냐면요, 다 같이
두 대리병질이 둘 다 같이 안에 있습니다.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같이 있을 때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둥글게 표현이 됐죠. 그러면 둥근 것이 우성, 다음에 주름진 것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죠. 자, 노란색의 유전자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옐로 해가지고요. 대문자, 순종입니다. 이거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엄마도 노란색, 아빠도 노란색 유전자를 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잡종입니다. 잡종은 다릅니다. 아빠는 대문자를 줬고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줬고요. 엄마는 초록색을 줬는데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노랗게 표현이 되죠. 이것은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초록색도 순종입니다. 자, 순종, 소문자 YY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유전자형이 되겠습니다. 자, 대리병질은요, 우성을 먼저요,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옐로우죠, 옐로우. 그 다음에 초록색은 그린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소문자 YY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때문이냐면 대리병질이기 때문이고, 대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이미 우성인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대문자 Y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대리병질입니다. C 모양, 둥글고 주름지고, C 색깔, 노란색이고 초록색이고, 꽃잎의 색깔, 보라색이고 흰색이고, 자, 그 다음에 꼬투리 모양, 꼬투리 모양이 동글하고, 볼록하고요. 이렇게 짤록하고요. 그 다음에 꼬투리 색깔입니다. 초록색, 노란색. 꽃이 피는 위치입니다. 잎 겨드랑이, 줄기 끝. 자, 다음에 줄기의 키입니다. 자, 큰 키를 가진 완두와 작은 키를 가진 완두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우열의 원리입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제1법칙입니다. 우열의 원리. 자, 우성과 열성이란 말이고요. 자, 대리병질이 서로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합니다. 자, 보세요. 둥근 완두 순종입니다. 주름진 완두 순종이에요. 소문자 RR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대문자 RR 가지고 있죠. 이거를 교배를 합니다. 교배를 할 때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둘 중에 한 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어떻게 대문자리겠고요. 주름진 완두에서는 두 개 중 한 개를 주는데 생식세포에다가 어쨌든 간에 소문자 R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름진 유전자를 주죠. 요거는 둥근 유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교배를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표현형은요. 둥근 완두고요. 유전자형은 대문자 R, 소문자 R을 적게 됩니다. 자,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됐죠. 잡종 일대에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뭘로 표현이 됐습니까? 대문자 R, 즉 둥근 것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둥근 것이 우성, 그리고 주름진 것이 열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며 이를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잡종 일대는요. 여기서 100개를 수정하고 1000개를 수정하더라도요. 전부 잡종 일대에서는 둥근 완두만 나옵니다. 그래서 둥근 것이 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보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가 잡종 일대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대문자 RR 어버입니다. 그 다음에 주름진 RR을 서로 사가수분했습니다. 했을 때에 생식세포는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누면요. 한 개가 가겠죠. 대문자 R 여기도 한 개가 가겠죠. 생식세포니까요. 감수분열의 생세포를 만드니까요. 요 중에 요게 뭐냐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요거 RR이 바로 상동염색체가 되겠죠. 이것도 상동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는 부모로부터 따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줄 때도요. 상동염색체 중에서 감수분열 하나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만 주게 되겠죠. 잡종 일대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둥글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전자형은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되겠습니다. 자, 잡종 일대 완두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형은 둥글다, 유전자형은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되겠습니다. 잡종 일대 완두의 유전자형이 어버이 완두의 유전자형과 같은가 다른가? 어버이는 대문자 RR, 그 다음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버이 중에 하나는요, 대문자 R, 대문자 R. 다음에 하나는 또 소문자 R, 소문자 R이고요. 여기서 한 개씩만 바다가 나옵니다. 요렇게 되든 간에, 어쨌든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체세포를 형성을 하는데요. 자, 당연히 유전자형이 어버이와 다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즉 그 까닭은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갖게 되고 이 두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길죠? 자, 멘델은 완두교배 실험을 통해 자손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며 유전자의 기본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멘델 유전 실험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부모로부터 엄마를 많이 닮으면 엄마한테 더 많이 받고 아빠를 닮으면 아빠에게 더 많이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 멘델의 실험 이후로는요, 반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완두가 유전에 적합한 이유는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라는 때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 뚜렷하고요, 한 번 교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많습니다.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의 조절이 쉬워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적합합니다. 확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용어를 설명한 것은 옳은 것은, 자, 부모의 유전자는 체세포를 통해 아닙니다.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유전은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이다. 예, 맞죠? 2번입니다. 완두씨의 모양이 둥근 것과 색깔이 초록색인 것은 대립형질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둥근 것과 주름진 것, 노란 것과 초록색인 것이 대립형질이 되겠습니다.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에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이 나타나면 순종이라 합니다. 그것을. 자,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은 열성이다. 아닙니다. 예, 이때 잡종 1대에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성이 되겠습니다. 자,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하여 모두 노란색이 얻어내다. 그러면요, 노란색이 우성이 되겠네요. 완두 씨의 색깔 유전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씨 색깔이 노란색이 완두는 모두 순종이다. 아니죠. 노란색이 우성이니까요, 잡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Y 요것도요, 이게 순종이죠. 얘도 표현형은 노란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있더라도요, 얘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얘는 잡종이죠. 왜? 자, 여기서 보니까 Y 대문자 Y가 초록색에 대해서요,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C 색깔은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죠? 이게 우성입니다. 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죠. 잡종에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두 개 다를 가지고 있어도 얘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얘는 노란색 유전자, 얘는 초록색 유전자인데요. 얘가 노란색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노란색이 우성이라는 것입니다. C 색깔이 초록색인 완두는 모두 노란색이 대립 유전자를 갖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야지만이 얘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대문자 Y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멘델의 유전법칙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캡틴 차의 과학이었습니다.